그러니까 넌 절대 모르는 게 나아. 치매 걸리기 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한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거든요. 며느리한테 밥상 차려놓으면 이것밖에 못하냐 하고, 아프다고 하면 깨덩 부리지 마라 하고 10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하는데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거기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결혼하고 첫날 인사드리러 시댁에 갔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어요. 나물 3가지에 된장찌개, 계란말이까지. 신혼이니까 잘 보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시어머니가 밥상을 한번 쭉 훑어보시더니 반찬이 이게 다냐 하신 거예요. 첫날부터. 그때 손이 떨렸거든요. 아, 여기서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양말까지 손빨래하고 시어머니 방 이불 정리하고 아침상 차리고 밥 먹는데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콕콕 찍으면서 이건 짜고 이건 싱겁고 니는 입맛이 왜 이 모양이냐 하시는 거예요. 매일, 매일이요. 명절이면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전 부치고 나물 5가지 부치고 갈비찜에 잡채에 동그랑땡까지. 시누이 둘이 오면 거실에서 TV 보고 귤 까먹고 있는데 부엌에서 혼자 기름 튀기면서 설거지까지 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왜 이렇게 느리냐 손님 앞에서 쪽팔리게 하시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당신 딸인데. 그 말은 삼켜야 했거든요. 삼키고 삼키고 또 삼켰어요. 그렇게 10년이에요. 10년. 한겨울에 손이 갈라져서 피가 났거든요.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밴드를 붙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보시더니 밴드 아깝게 왜 붙이냐? 어차피 물에 떨어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 떼고 맨손으로 했어요. 찬물에 갈라진 손가락이 닿을 때마다 쓰라린데 그게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게 더 아팠거든요. 감기 걸려서 기침을 하면 집안에서 기침 소리가 듣기 싫다. 깨덩 부리지 마라.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겠다고 하면 병원비가 나무에서 열리냐 하시고, 한 번은 진짜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거든요. 온몸이 떨리고 머리가 깨질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여시더니 저녁은 누가 하냐 하신 거예요.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당연하다는 듯이. 그날 열 있는 채로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국자 잡은 손이 계속 미끄러졌거든요. 냄비 앞에 서서 눈물이 나오는데 그게 열 때문인지 서러워서인지도 모르겠더래요. 남편한테 얘기하면 돌아오는 말은 딱 하나였어요. 엄마가 원래 그래, 좀 참아. 그 말이 10년 동안 바뀐 적이 없어요. 웃긴 게 친정엄마한테도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전화 올 때마다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이 말만 했어요. 눈물이 나오려고 하면 전화를 끊었거든요. 화장실 들어가서 수건 물고 소리 없이 울고 세수하고 나와서 다시 밥을 차렸어요. 그게 10년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구박이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게 그냥 구박으로 끝났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모진 분이구나 하고. 문제는 여기서부터거든요. 구박을 하시면서도 가끔, 진짜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감기가 심해서 기침을 하루 종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낮에 그만 좀 기침해라, 듣기 싫다 하셨어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두억 식탁 위에 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깎지도 않은 배 하나. 누가 낳냐고 물을 수도 없었어요. 물어보면 시어머니가 버럭하실 게 뻔하니까 그냥 조용히 깎아 먹었어요. 근데 그 배가 따뜻하더라고요. 방금 산 게 아니라 아까부터 식탁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또 한 번은 며느들이 생일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생일을 챙겨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남편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이셨지만 며느리 생일은 그냥 평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밥상에 잡채가 있었어요. 평소에는 재료비 아깝다면서 절대 안 하시는 잡채를 어머니, 오늘 왜 잡채예요? 했더니
냉장고에 당면이 있길래 처리한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생일이었거든요. 냉장고에 당면이 있었던 게 아니라 당면을 사오신 거예요. 근데 제일 이상했던 건 서랍이에요. 시어머니 방에 있는 나무 서랍장 맨 아래 칸. 결혼 초부터 거기를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내 물건이니까 손대지 마라. 청소할 때도 그 서랍 앞에서는 걸레를 멈춰야 했어요. 위에 먼지가 쌓여도 닦으면 안 됐어요. 한 번은 청소하다가 걸레가 서랍 손잡이에 걸렸는데 쩔거덕 소리가 났거든요. 그때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뛰어나오시면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거기 왜 손을 대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10년 구박 통틀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없었거든요. 구박할 때는 짜증이나 화가 섞인 눈이었는데 그때는 달랐어요. 무서움에 가까웠어요. 뭔가를 지키려는 사람의 눈이었거든요. 뭘 그렇게까지 숨기시나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원래 좀 입을 나싱거려니 했어요. 이 이상한 행동들이 정보 하나로 연결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게 된 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예요.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치매가 왔어요. 처음에는 사소했어요. 물건을 자꾸 잃어버리셨어요. 리모컨을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된장을 2번 사오시고 가스불을 켜놓고 외출하시고 며느리가 불 끄러 뛰어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점점 사람을 못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이름을 헷갈려 하시고 시누이가 오면 누구세요? 하시고 평생 온 집안을 쥐락펴락 하시던 분이 슬리퍼를 왼발 오른발 바꿔 신고도 모르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무너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며느리는 알아보셨어요. 알아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며느리만 보면 손을 꽉 잡으셨거든요. 구박만 하시던 분이 주름진 손으로 며느리 손을 꽉 쥐고 안 놓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며느리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분이 그리고 가끔 며느리 손을 잡고 오셨어요.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처음에는 며느리도 당황했대요. 이분이 나한테 미안하다고? 평생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하신 분이? 어머니 뭐가 미안하세요? 하면 이미 딴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시니까. 근데 다음에 또 며느리를 보면 또 손을 잡고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였을까요? 머리는 다 잊었는데 마음이 기억하는 거였을까요? 아니 지금 생각해도 소름인 게 그때 이미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기가 점점 잊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이미 말이 제대로 안 나오셨던 거예요. 입에서는 미안해밖에 안 나오시는데 하고 싶은 말은 그보다 훨씬 길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병원에 들렀거든요. 시어머니가 침대에 누워서 벽을 보고 계셨대요. 남편이 엄마, 나야 했는데 반응이 없으셨대요. 그래서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들 손을 꽉 잡으신 거예요. 고개를 돌리셨는데 눈에 초점이 돌아와 있었대요. 한동안 못 보던 또렷한 눈빛으로.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넌 절대 모르는 게 나아.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엄마, 뭘 모르는 게 나아요? 하니까 이미 눈빛이 흐려져 있었대요. 벌써 딴 얘기를 하고 계셨고. 남편이 나중에 며느리한테 그 말을 전했는데 둘 다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게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또렷한 말이었어요.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병원에서. 마지막에는 아무도 못 알아보셨대요. 며느리도. 이 한마디가 무슨 뜻이었는지 통장을 발견하고 나서야 알게 되거든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는 날 유품 정리를 시작했어요. 옷장 정리하고 이불 정리하고 쓰시던 화장대 서랍 열어보니까 빗이랑 돋보기 안경이랑 약봉지가 나왔어요. 그거 치우고 옷 정리하는데 시어머니 외투 주머니에서 마트 영수증이 나왔어요. 날짜를 보니까 치매 오기 전 거였는데 사신 게 당년이랑 배였어요. 그때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러다 서랍장 앞에 산 거예요. 그 서랍. 10년 동안 절대 열지 말라고 하셨던 맨 아래 칸. 손이 떨렸대요. 열었는데 거기에 봉투가 하나 있었거든요. 누런 봉투.
겉면에 시어머니 글씨로 뭐가 적혀 있었어요. 빳빳하지 않은 볼펜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절대 열지 마. 근데 이제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열었어요. 통장이 하나 나왔어요. 적금 통장이었는데 이름이 며느리 이름이었어요. 개설일을 보니까 결혼하고 딱 한 달 뒤더라고요. 10년 전. 첫 구박을 하시던 그달에 이미 이 통장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매달 빠짐없이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많은 금액이 아니에요. 20만 원, 30만 원. 어떤 달은 15만 원. 명절 달에는 5만 원인 적도 있었어요. 아마 명절 준비에 돈을 쓰고 남은 걸 넣으신 거겠죠? 근데 10년을 한 달도 안 빠지고 120개월. 단 한 번도. 며느리한테 반찬값이 아깝다고 하시면서 경험비가 아깝다고 하시면서 그 돈을 아껴서 며느리 이름으로 넣어두신 거예요. 자기는 양말에 구멍이 나도 안 사시면서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무릎에 힘이 풀려서 서랍장악 차가운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통장을 두 손으로 잡고 울었어요. 소리가 안 나왔대요. 목이 막혀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통장 사이에 쪽지가 하나 끼워져 있었거든요. 접힌 종이 한 장. 시어머니 글씨였어요. 볼펜이 좀 번져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잘해줄 줄을 몰라서 이것밖에 못한다. 미안하다. 그제야 다 이해가 된 거예요. 10년치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진 거예요. 배가 왜 식탁에 놓여 있었는지, 생일에 왜 잡채가 나왔는지, 서랍을 왜 목숨 걸고 지키셨는지, 외투 주머니에 왜 당면이랑 배 영수증이 있었는지, 침에 걸려서 며느리 손을 잡고 미안해 하신 게 무슨 뜻이었는지, 모르는 게 나아가 무슨 뜻이었는지, 시어머니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시누이한테 물어봤대요. 어머니, 젊었을 때 어떠셨어? 시누이가 한참 뜸을 들이더니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시어머니도 시집와서 똑같이 당하셨대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한테 새벽부터 밤까지 부려지고 아파도 일하고 친정 한 번 못 가고 그게 시어머니가 아는 유일한 며느리 대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대를 이어 내려온 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사랑을 전하는 말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매달 통장에 돈을 넣는 것. 며느리한테 반찬값이 아깝다고 잔소리하면서 정작 본인은 외출도 안 하고 옷도 안 사시고 그렇게 아낀 돈을 매달 20만 원씩 며느리 이름으로 넣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차마 못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고맙다는 말을 통장으로 하신 거예요. 넌 절대 모르는 게 나 아는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네가 이걸 알면 나한테 고마워할 거 아니냐. 구박한 사람한테 고마워하는 게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그냥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기억하는 게 너한테는 칸할 거다. 마지막까지 표현을 못 하셨던 거예요. 아니, 안 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혼란스러울까봐. 며느리가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통장 보고 나서 16년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대요. 새벽에 이불 속에서 천장 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생각했대요. 그때 구박이 달라 보이더래요. 이것밖에 못하냐가 어쩌면 더 잘하면 좋겠다였을 수도 있고 꾀병 부리지 마라가 아프지 말아였을 수도 있겠다고. 감기 걸린 날 식탁에 놓여있던 그 배가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괜찮아 였을 수도 있다고. 물론 구박이 사랑이라는 건 아니에요. 아프게 한 건 사실이고 그 세월이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 한겨울에 갈라진 손으로 설거지했던 것도 열 39도에 된장찌개 끓였던 것도 화장실에서 수건 물고 울었던 것도 다 사실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그것뿐이었다면 서랍 안에 매달 돈을 넣는 것 말고는 방법을 정말 몰랐던 거라면 그걸 알게 된 순간의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먹먹함이더래요. 믿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뭐라고 딱 말할 수 없는 감정이었대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랑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는 걸까 싶은 사람. 어쩌면 그 사람도 서랍 하나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절대 열지 말라고 한 서랍. 근데 그 안에는 차마 입으로 못한 말이 들어있을지도 모르거든요.